안녕하세요. 누굴 사랑해야 할까?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이죠.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막 더 끌리는 사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지점인데요. 오늘은 정신건강의 역과 전문의, 윤홍균님 강연을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접근법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단순히 감정의 크기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핵심은 바로 방어 기제에 있습니다. 음, 연애 초반에 설렘을 지나서 관계를 오래 지속하려면 나와 상대방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그 방어 기제? 네네, 그걸 이해하는 게 결정적이라는 관점입니다. 맞아요. 콩깍지가 벗겨진 후에도 관계를 건강하게 이어가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열쇠가 바로 이 방어 기제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부분을 명쾌하게 짚어주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 방어 기제라는 도구로 사랑의 지속성을 한번 제대로 탐색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누군가에게 확 빠져드는 강렬한 느낌 있잖아요. 윤홍균님은 이걸 사랑에 취한다고 표현하셨죠. 네네. 뇌에 저 도파민이 막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심장이 막 뛰는 상태. 그렇죠. 술에 취한 것처럼요. 근데 이 짜릿한 도파민의 마법?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핵심이군요. 네. 보통 3개월, 길어야 3년이면 그 효과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흥분 상태로 있는 건 생존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비효율적이라서. 하긴 그렇죠. 그래서 뇌가 안정을 위해서 가바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흥분을 좀 가라앉히거든요. 가봐요? 네. 이 시기가 흔히 말하는 권태기랑 딱 맞물리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군요. 설렘이 가라앉고 익숙함, 때로는 지루함이 찾아올 때 진짜 관계의 시험이 시작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때 서로의 본 모습, 특히 스트레스 받을 때의 그 무의식적인 반응 패턴, 즉 방어 기제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해요. 방어 기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입을 그냥 꾹 닫고 혼자만의 동굴로 딱 들어가 버리고요. 네.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막 따지고 대화를 요구하죠. 왜 그러냐고. 정반대네요. 네. 또 누군가는 농담이나 비꼬는 말로 상황을 넘기려 하거나 아예 문제를 회피하고 잠수 타기도 하고요. 잠수요? 전부 각자의 그 생존 방식인 셈이에요. 무의식적인 거죠. 이야, 근데 이게 서로 부딪히면 정말 힘들어지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갈등 생겼을 때 바로 대화로 풀어야 하는 사람하고 네. 혼자 좀 식힐 시간이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상상만 해도 답답하죠. 처음 몇 달은 어떻게든 맞춰주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네, 처음에는요. 하지만 윤홍규님은 강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3개월 안에 각자의 그 뿌리 깊은 방어 기제가 툭 튀어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고 지적해요. 3개월이요? 생각보다 빠르네요. 네, 거의 과학에 가깝다, 팩트다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연에서는 관계를 맺기 전에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약간 피해야 할 유형도 언급하셨다고요. 네, 두 가지 정도를 짚어주셨어요. 첫째는 사랑을 동등한 존중이 아니라 일방적인 희생이나 복종, 혹은 뭐랄까 불쌍히 여기는 연민으로 착각하는 경우예요. 사람이 아니라 연민. 그렇죠. 둘째는 은연중에라도 상대방의 신체적 안전이나 사회적 안전, 예를 들면 비밀 누설 같은 거요. 이런 걸 위협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네, 이런 모습들은 아직 사랑을 좀 건강하게 담아낼 준비가 덜 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게 궁금한데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었어요. 뭔가요? 일부러 상대를 테스트하거나 자극해서 반응을 보는 거 있잖아요. 네네, 떠보기 같은 거요. 그렇죠. 그게 최악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 자체가 미성숙한 방어 기제의 표현이기 때문에. 테스트하는 행동 자체가요. 네. 그래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런 당신을 먼저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성숙한 사람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먼저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갖추는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결국 나에게 달렸군요. 네. 내가 준비되면 비슷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생기거나 그런 사람이 내게 다가온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내 방어 기제를 성숙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중요할 텐데요. 핵심은 세련된 표현법에 있었습니다. 감정을 그냥 억누르거나 확 폭발시키는 대신에요. 네. 자신의 욕구를 명확하고 차분하게 전달하는 연습이죠. 구체적인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건 이 6글자로 시작하는 대화를 제안하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건 6글자. 네. 예를 들어 스트레스 상황에서 너 왜 그래? 너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너를 주어로 비난하면 관계만 나빠지잖아요. 그렇죠. 싸움만 나죠. 대신에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의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거야. 라든지 내가 원하는 건 지금 당장 결론 내기보다 잠시 혼자 생각할 시간이야. 처럼요. 아, 나를 주어로 내 상태와 필요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분명 노력이 필요하고요. 서로의 방어 기제를 이해하면서 조율해 나가는 그런 타협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내가 감당 가능한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내 안의 방어 기제를 먼저 들여다보고 성숙하게 가꾸는 것, 이게 먼저군요. 정확합니다. 평생 단 한 사람만 제대로 만나서 깊은 관계를 맺으면 된다는 말이 참 위안이 되면서도 네, 희망적이면서도 그만큼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리죠. 맞아요. 그리고 사랑의 유효기간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포유류 중에서는 인간의 애착기간이 꽤 긴 편이라는 점도 기억하면 좋겠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권태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너무 좌절하기보다는 성숙한 소통과 이해를 통해서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윤홍균님의 강연을 통해 파헤쳐본 사랑과 방어기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스트레스 받을 때 주로 어떻게 반응하지? 내 핵심 방어 기제는 뭘까? 그리고 내가 관계 안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건 무엇일까? 이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